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최근에는 트랙패드가 달린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애플의 매직 키보드는 너무 비싸죠. 그래서 오늘은 5-6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아이패드 일체형 키보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제품의 이름은 넥스텍 아이패드 키보드 트랙패드 케이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상황에서 저렴한 아이패드 일체형 트랙패드 케이스를 찾으신다면 조심스럽게 추천할 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상황에서요. 이 제품은 한 구독자분께서 문의를 주셨던 제품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가격 대비 성능이 뭔가 좀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안 했었는데, 여차저차 여러가지 상황들이 지나가고 나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을 보고 나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트랙패드가 달려있는 일체형 키보드 중에서는 저렴한 가격이 강점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총 2개의 라인업이 있어요. 하나는 아이패드 7세대 에어3 프로 10.5인치를 지원하는 일반 모델과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와 4세대를 지원하는 프로 모델,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2.9인치용은 없습니다. 사실 정식 출시 가격을 보면 좀 저렴한 느낌은 아니에요. 일반 모델은 정가가 79,000원인데 할인가로 58,460원에 판매 중이고요, 프로 모델은 정가 85,000원인데 할인가로 64,460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런데 판매 페이지를 자세히 보니까 2개 이상 구매 시 추가 할인이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일반 모델은 47,400원, 그리고 프로 모델은 53,400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2개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일단 무게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무게는 7세대 에어3용이 507g이고 에어3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 정확히 1000g이 됩니다. 프로 11인치 모델은 무게가 544g이고 4세대 프로를 장착하면 1054g이 됩니다. 무게는 매직 키보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께는 가장 두꺼운 부분이 두 모델 모두 2cm에 조금 못 미치는 두께고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전체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인데 로고 부분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막혀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 모델은 펜슬 부착을 위해서 모서리만 커버해 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전체를 커버하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일단 중요한 것은 키보드겠죠. 이 제품은 일반적인 노트북에 탑재되는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가 사용되었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애플의 매직 키보드와 비슷한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지텍의 키스투고 같은 키보드는 키감이 거의 없어서 장시간 사용하면 꽤나 피로도가 쌓이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매직 키보드를 굉장히 흉내낸 듯한 키감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 가운데 키감이 안 좋아서 이 제품 버려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실제 타건음을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백라이트가 지원이 되는데요, 단색과 혼합색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색상이 혼합된 백라이트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한글 각인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라이트를 켜고 사용하면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서를 다시 보니까 이 백라이트가 3단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최저 밝기에서는 5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최대 밝기로 사용할 경우에는 2시간 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걸 확인하고 난 뒤에는 어차피 백라이트가 크게 필요하진 않아서 끄고 사용을 했는데요, 끄고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15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이패드하고 연결하는 방식은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식이라서 종종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USB Type-C를 사용하고 있어서 크게 불편함 없이 충전을 할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기능 키들이 있어서 볼륨을 조절하거나 화면의 밝기 등을 조절할 수 있어서 매직 키보드보다 이 점은 나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터치패드를 살펴보면, 제 지난 영상 가운데 브릿지 프로 플러스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브릿지의 터치패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말인즉슨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일반적인 터치패드처럼 상단의 3분의 1 지점은 클릭이 되지 않고요, 그 이하 3분의 2 지점만 클릭이 됩니다. 터치패드의 민감도는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를 100점이라고 했을 때 한 60-70점 정도의 수준으로 민감도나 반응 속도가 약간 굼뜨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터치패드가 정말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기 절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스처 기능은 매직 키보드처럼 작동하지는 않고 다르게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파리 같은 특정 앱에서는 브라우저 확대 축소가
캡처가 가능하지만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반쪽짜리 핀치 기능이 들어간 셈이죠. 그런데 아이패드 트랙패드 제스처처럼 사용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편의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터치패드 왼쪽 밖에서 손가락을 끌어오면 앱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Alt 탭이나 커맨드 탭 키를 누르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 손가락을 끌어오면 바로 이전 앱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면 독바가 나오고요. 위에서 끌어내리면 앱 전환 화면이 나옵니다. 두 손가락 스크롤은 부드럽거나 직관적이지 못하고 흐름이 끊어지기는 하지만 터치가 씹히지는 않고요. 잘 작동은 됩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20-30만 원 하는 브릿지 프로 플러스보다 나아요.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홈 화면을 가거나 실행 취소 복사 붙이기 그리고 네 손가락으로 화면 캡처 등 다양한 또 편의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도나 반응 속도가 조금 아쉽긴 한데 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각도인 것 같습니다. 최대 각도가 110도예요.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의 최대 각도가 130도인데 개인적으로는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의 130도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책상에 놓고 사용하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무릎이나 바닥에 놓고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아이패드를 닫을 때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충격 방지 고무가 있기는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닫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대 이상 구입했을 때 5만 원 내로 살 수 있는 넥스텍 키보드를 살펴보았는데요. 키보드는 괜찮은데 각도나 터치패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하지만 가격 때문에 용납이 되는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리하자면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이패드 일체형 키보드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매직 키보드처럼 비싼 제품이 아닌 저렴한 제품을 찾는 분들, 그리고 덤으로 터치패드가 달려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주 용도가 책상 위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하지만 반대로 터치패드가 정말 중요한 분들 혹은 책상이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필기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실제로 사용해보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식 가격인 79,000원이나 85,000원 주고 사기에는 뭔가 또 좀 아쉬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꼭 같이 구입할 수 있는 분을 구해서 2대 이상 구입하는 그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시면 나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리뷰를 위해 구입한 두 제품을 나눔하려고 하는데요. 사용 흔적이 좀 있지만 실사용하실 분들이 계시면 댓글 마지막에 사용하시는 아이패드 기종을 적어주시면 두 분을 선정해서 9월 3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품과 관련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가능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